안녕하십니까. 더마린 1일 강사 샤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확한 어초 공략을 통한 낚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여밭을 타시는 거하고 유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초를 타시는 방법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연을 드릴 내용은 정확한 어초를 공략을 하기 위한 이제 아이템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초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차로는 일단 어초란, 그 다음에 어초 탐색을 위한 준비, 어초 탐색 방법, 그 다음에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이 기법을 통해서 내 채비가 바다, 수심 몇 메타 쪽에 내 배하고 몇 메타 정도가 떨어져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초는 물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어장의 한 형태입니다. 자연어초와 인공어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어초는 암초나 모래톱 따위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는 블럭, 암석, 태선, 폐차 따위를 바다에 가라앉혀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트 위에서 밑으로 그 뽕돌을 달아서 미끼를 달아서 이제 낚시를 진행하는데, 어초에서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걸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위에 보시면 구멍들이 다 뚫려 있어요. 근데 봉돌이 이 밑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선속이나 바람에 의해서 배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채비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어초는 이 안에를 공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부터 위쪽으로 타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략을 해주셔야지만 실제로 즐거운 낚시를 즐기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초를 타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제품들,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군 탐지기 하고, 그 다음에 소나, 그 다음에 포인트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군 탐지기란 음향을 이용해서 어군을 찾는 장비로 어류의 위치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어획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널이 지금 6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어군 탐지기 화면이 크면 클수록 요 분할 화면을 여러 개를 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GPS 플로터 어군 탐지기란 첩워탐 사이드 스캔, 요 옆부분이 요게 사이드 스캔이거든요. 내 보트, 이 소나가 장착된 위치에서 좌측하고 우측에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징과 해도가 탑재되어 있고요. 항해 및 어초 탐색, 낚시에 도움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이커 제품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로렌스 제품을 주로 쓰는데, 링코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허밍버드하고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 어탕기를 통해서 링코타를 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탕기를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한번 보시고 어떤 제품이 나하고 맞는지 판단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나 쪽입니다. 지금은 액티브 이미징 3.1 송수파기 그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실제로 요 소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나의 그 내용들을 검색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을 그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3에 200kHz 첫 버튼과 45, 800kHz 다운 사이드 스캔의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 요 소나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군 및 수중 구조물, 어처, 침사, 해저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입니다. 1분에 뭐 100번, 300번 정도의 주파를 바다 쪽으로 떨어뜨려 줘가지고 반사되는 그 내용으로 이 형태를 구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1입니다. 이거는 대형선에 적용되는 고가의 GPS 콤파스 기술을 소형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작게 설계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자선의 방향과 레이더 플로터, 오버레이 시 정확한 방위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보트를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그 어탐기, 어군 탑재기만 달려 있고 이제 포인트 1이 없는 상태. 이 상태로 그 어초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란색 선이 그 선수부 앞쪽을 나타내 주게 되고요. 여기 검정색 선이 내가 보트를 몰고 온 항적입니다. 지나온 부분을 나타내 주게 되고요. 이 부분은 내 배 앞부분이 어느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수본 2.4, 이쪽 수심은 13.9m, 수온은 18.3. 그래서 실제로 어초 모양을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건데 9.3m에 있는 그 지형에서 배를 대고 요 선을 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가만히 모터를 중립으로 놔두시고 가시게 되면 쭉 흘러서 뭐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장님이 실제로 이 부분을 미리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흐르는 방향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른다는 거는 보트에 타서 파도가 밀려오는 방향, 그쪽이 이제 반대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다들 생각은 하시는데 정확한 방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포인트 1이나 포인트 1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낚시를 하시는데 초보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포인트 1을 장착을 해주시는 거고요. 지나온 항적을 보고 보트 선수부를 항적 반대 일자 방향으로 맞춰 포인트를 진입을 해주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방식은 요 화살표 모양의 요 뾰족한 부분이 그 선수 부분, 보트의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다는 육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보트를 가만히 중립을 놔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트가 틀어지게 되죠.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이 삼각형의 요 모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주게 돼요. 근데 이 검정색 선은 지금 조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1이 없는 상태에서는 초보자분들이 어초를 타시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전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좀 틀려진 게 보이시죠? 포인트 1을 활용한 어초 진입에는 파란색 선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 보트 앞부분의 선수 부분을 나타내주고요. 포인트 1 장착 시 조류가 흐르는 부분, 실제 조류가 배가 어느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다, 이 표시가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포인트 1 그 낚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 1을 장착을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초 진입 시 그 검정색 일직선이 내 배가 지금 흐르고 있는 지점, 요 파란색 선이 내 배의 선수부, 배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타고 계시면 선장님은 이 화면만 보고도 아, 배가 그 11시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레버를 가지고 전후진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은 이 밑으로, 위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고요.
후진을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후진을 통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이렇게 라운드로 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꺾어서 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항적은 동일합니다. 요 갔다 오는 항적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포인트 1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요 검정색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요게 지금 내 배가 흐르고 있는 조류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낚시를 하실 때 농어 낚시하고 이제 일반적인 다운샷, 우럭 낚시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의 장착 위치가 올바르게 봉돌의 위치까지 어군 탐지기에서 탐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조사나 아니면 선장님들이 직접 소나를 장착을 하실 때 보트의 그 엔진 옆쪽 좌측이나 우측에 주로 이제 많이 설치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프로펠러가 돌면서 기포 현상들이 발생돼서 화면이 깔끔하지 못해요. 주행 중에 한 40km 정도까지는 그 바닥 형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멈춰서 낚시를 진행할 때는 바닥에 이렇게 뽕돌 높이까지가 다 나타나 주어져야 소나 위치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판매 업체들은 아무데나 장착해 놓고 다 됐다고 보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낚시를 하시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비싼 돈 주고 사셨는데 정확하게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그 두 분을 그때 모시고 전국항에서 실제로 낚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어 어군인데, 이 어군을 채취를 하기 전에 이제 어초가 왜 그 낚시를 하면서 감아주는 낚시인지를, 니를 감아줘야지만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하는 낚시인지를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영상 이게 실제 바다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분할로 좀 놔뒀고요. 바다에서 직접 찍은 거라 좀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선이 나타나죠. 요게 지금 그 4명이서 낚시를 할 때 봉돌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부분에서 누군가 선장님이 한 바퀴 감으세요 안 했는데 한 바퀴를 감아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야지만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재밌고, 낚시를 운영을 하게끔 많이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선장님도 그 컨트롤 하기가 좀 쉽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초로 진입하게 되는 영상이 있고요. 여기 올라가는데 한 바퀴를 감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2바퀴를 감고 어떤 분은 한 바퀴를 감죠. 이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나타나줘야지만 그 소나가 잘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거는 원래 농어를 잡기 위해서는 10바퀴 정도를 감고 8바퀴를 더 감아야 되는데, 실제로 어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두 분 타신 분이 이제 낚시를 처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왜 어초에서 선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실제로 음량을 들어보시면
한 바퀴 감으세요, 두 바퀴 감으세요. 제가 계속 하면서 요 뽕돌을 위로 벌리지 않게끔 올려주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이 어군 탐지기를 보고 몇 바퀴 감으세요, 몇 바퀴 감으세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위치를 감아 주셔서 이 어초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넘어서죠. 근데 내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여기서 내리시고 두 분은 여기서 더 감아 주셨어요. 근데 어군은 이 뒷부분하고 이 앞부분, 어초가 시작되는 앞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초를 탐색할 때는 이 상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태우지는 않아요. 실제로 채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강의를 좀 드리려고 그때 좀 했던 부분이고, 저희 배를 타시게 되면 제가 가끔씩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럭이나 강어를 잡을 때는 실제로 바닥을 찍고 한 바퀴나 두 바퀴를 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봉돌이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위를 떠서 가게끔 해줘요. 근데 선장님이 이걸 보고 어초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요 수심이 있죠. 여기서 두 바퀴를 감아주세요 그러면 5점대 릴 같은 경우는 뭐 50cm, 한 바퀴에 50cm, 55cm가 가게 있다고 쳤을 때 두 바퀴면 1m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바퀴를 감으면 그 지금 있는 게 한 17m니까 한 16m까지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봉돌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몇 바퀴 감으세요, 몇 바퀴 감으세요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어군 탐지기의 중요성은 요 어군을 찾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군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낚시를 잘 하시고 낚시에 대한 뭐 경험이 많으셔도 이 어군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 잡죠? 저희가 전국에서 2시간 만에 30마리, 40마리씩 잡고 조기 입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군을 잘 보기 때문이에요. 모든 분들이 어초를 찾는 이유는 이 어초에는 꽝은 없겠지. 어쨌든 낚시를 하면서 몇 마리는 낚아갈 수 있겠지라는 이 기대 심리하고 당연히 어군들을 이쪽에 모으기 위해서 어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가 모여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어초를 찾아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낚시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12m에서 10m니까 아마 이 어초를 들어가기 전에 한 10바퀴를 감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요 높이보다 한 요 정도에서 흐르고 있다가 어군이 나타난다 그러면 14m에서 한 5m 정도니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릴 한 바퀴에 60cm로 가정을 했을 때 한 7바퀴에서 8바퀴 정도를 감아주면 이 어군이 있는 대로 내 채비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고기들은 그 채비에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그 가짜 미끼라든지 아니면 생물 미끼를 가지고 이제 농어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종의 물고기가 됐든 그 부분들은 이제 물어서 입질 패턴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초 진입 시에 이 봉돌이 위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초보분들이나 뭐 중수분들, 요분들도 실제로 배낚시를 할 때 내 채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이제 감으로라도 어느 정도 앞에 내 채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GPS 지도상에 나타나는 여기 보시면 축척하고 이제 요 원 사이의 거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 얘에서 여기 기준점에서 여기까지가 100m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계산 방법을 해서 내 채비는 내 보트에 달려있는 소나하고 몇 메타 앞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한 10번 정도만 계산을
출조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진짜 고수분들 되세요. 자, 다음은 그 오토파일럿, 어제 오토파일럿에 대한 어초 진입 방법, 그 오토파일럿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토파일럿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낚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 밍포타나 울테라를 잘 사용을 못 하셔서 그 앙카링 기능이나 아니면은 실제 스판락 조구 기능 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이걸로 낚시를 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선속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살인일 때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 안 하고 낚시를 즐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낚시를 안 하신다고 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때나 아니면은 살인 때나 그렇게 조과의 차이는 없어요. 선속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 울테라 및 테러바를 사용하여 어초를 공략할 수 있고요. 오토파일럿 1세대 및 2세대를 사용하여 헤드에 나타난 포인트 1을 보고 포인트를 지나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울테라의 모터 속도를 조정하여 원하는 선속을 맞춰 천천히 흐르도록 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울테라의 진행 방향은 앞쪽으로 가고 있고요. 왼쪽으로 가고 있고 조류 방향은 뒤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울테라를 이 선속 1.2보다 울테라의 속도는 1부터 10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에 이 물살, 조류를 이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 선속이 0.8, 0.7, 0.6, 0.5 이렇게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이 낚싯줄은 내가 낚시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변경하게 되고, 근데 조류 흐르는 부분보다 울테라의 모터 속도가 더 세지게 되면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보트가 조류를 이겨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보트는 조류를 이기지 않는 선에서 그 울테라를 가동을 해주시면서 낚시하기 편하게 요 부분, 요 채비들이 각도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각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피타고라스에 이따가 그 정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요 각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낚시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농어를 70cm짜리를 잡았어요. 눈대중으로 대충 7자, 6자 나오시죠? 이건 사이즈도 한 7자 정도 되겠다, 8자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 낚싯대와 물이 흐르는 각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계산을 처음에 이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각도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는 거는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고요. 배터리 컷이 울테라의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울테라의 모터 부하 감소가 되고요. 모터 부하 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터에, 블루투스 모터에 물론 당연히 식혀주는 내각 기능은 있겠죠. 근데 CPU를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의 CPU가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고 그 위에 방열판이 올라가죠. 방열판 위에 팬이 들어가 있어요. 팬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방열판에서 열을 다 소화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소화를 못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CPU 반도체 칩이 타버리겠죠. 울테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너무 가부하로 계속 돌려주게 되면 폐수로 식혀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방열판을 통해 가지고 열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열보다
생기는 열 자체가 저항이 더 커져버리면 당연히 울테라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시고 바다에서 각도를 좀 보시면 돼요. 낚싯대하고 낚싯줄이 흐르는 각도.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물이 한 3물, 4물로 막 차고 해서 선속이 1.2, 2.5, 3 정도 막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뽁돌이 과연 맞게 쓰고 있는 건가? 낚싯배나 뭐 유선배를 타시면 다들 말씀하시죠. 40% 맞춰주세요. 50% 맞추시죠. 30% 맞춰주세요. 그거는 선장님이 20분, 뭐 30분, 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밑걸림보다는 이제 걸리지 말라고, 조가보다는 걸리지 말라고, 옆 사람하고 걸리지 말라고 뽕돌을 정해주시는 거고요. 실제로 레저보트 같은 경우들은 본인 소유의 보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봉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가에 되게 상당히 크게 적용을 합니다. 자, 중학교 산수예요. 수학.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건데, 이 빗변. 직각삼각에서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 B라고 하고요. A와 B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이제 C라고 하죠.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빗변은 여러분들이 낚시하실 때 수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변은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공식이고, 높이는 어탐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있는 데서 20m가 나오고 수심들 갖다가 이제 뽕돌을 달아서 밑으로 내려줬더니 뭐 25m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 수심들에 찍히는 빗변이 C가 될 거고요. 어탐기에서 찍히는 높이가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는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다 구해지죠. 자, 여기 보시면 잦은 계산 및 각도 확인으로 익숙해지게 되면 소나의 채비가 어탐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상하여 어탐기의 바닥 지형을 보고 채비의 위치를 대략 가늠할 수 있게 되어 어초 공략 시 채비 손실 및 조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심이 소나에서 어군 탐지기에서 바닥까지 찍히는 게 20m가 찍히고요. 그 낚시 릴에 수심 카운터 릴이 달려있어서 내렸더니 5m가 더 찍히는 거예요. 25m의 수심이 찍힌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소나 위치부터 내 채비가 흐른 이 밑변의 길이를 내 채비가 내 배에서 내 앞에 몇 미터 앞에 이제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밑변 공식을 보시면, 자, 25m 곱하기 25m 하면은 625m 정도 나오고요. 20 곱하기 20은 400m 나옵니다. 그래서 요 빗변을 구한 거와 높이를 구한 거를 빼주면 225가 나오게 되고요. 제곱근 15 곱하기 15는 225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15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에서 내 채비는 15m 앞에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스판락 기능하고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스판락 조구 기능을 사용할 때 앙커링 기능을 잡아놓고 내 위치를 봐야 어초에 어느 쪽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슈퍼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리더에 대해서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슈퍼리더는 본래 목적 랜딩에 있습니다. 합세 충격 완화 또는 여슬림에 대한 목줄 체결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슈퍼리더는 랜딩에 있어요. 국제대회에 나가보시면 그 뜰채가 없습니다. 본인이 합사 연결하는 선이나 아니면 슈퍼리더를 내서 직접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배 위에까지. 그래야지 잡은 걸로 나오죠. 근데 합사는 여기 나오지만 강직성 고분자로서 직진성만 강하기 때문에 순간 충격에 상당히 쉽게 분자가 파괴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 강도의 약 15%의 인장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바늘 처리나 입질하는 순간 라인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쇼크리더를 감는 거고요. 쇼크리더는 낚싯대에 본인이 쓰고 있는 낚싯대의 2배 길이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